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기재위 국회의원 임광현입니다. 최상목 기재부가 한 달 만에 낸 경제대책이 겨우 유산취득세 도입입니까? 상속재산 50억 원 이하 1자녀 일반인에게는 유산취득세 도입에 따른 혜택이 없고 그 이상 고액 자산가부터 상속세가 줄어듭니다. 1. 민생이 어려운데 유산취득세 도입이 그렇게 시급한 문제인가? 오늘 기재부가 유산취득세 도입을 발표했습니다. 자녀 공제도 5억 원으로 10배 올린다고 합니다. 유산취득세는 합리적 부분이 있는 제도입니다만 우리나라는 최근 2달간 20만 명이 넘는 자영업자가 폐업했습니다. 세수 침체가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IMF 외환위기 때보다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윤석열 구속 취소 이후 환율은 다시 1,460원대로 급등했고 어제 코스피는 2%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이렇게 민생이 도탄에 빠지고 국가적 경제 위기인데 기재부는 지난 2월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발표 이후 민생 정책 발표는 전무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만에 내놓은 경제정책이 겨우 부자 감세를 위한 유산취득세 전환입니까? 유산취득세 도입이 지금 국민의힘과 정부에게는 우선순위에서 가장 시급한 경제 대책입니까? 제발 정신 좀 차리십시오. 이 부자 감세 본능 버리지 못하는 국민의힘과 기재부. 2023년 한자녀 비중은 60.2%로 처음으로 60%를 넘어섰습니다. 이에 배우자 1명, 자녀 1명을 기준으로 기재부 안을 시뮬레이션 해봤습니다. 상속재산 50억 원 이하의 1자녀 일반인에게는 유산취득세 도입에 따른 혜택이 없습니다. 그 이상 고액자산가부터 상속세가 줄어 유산취득세 혜택을 보게 됩니다. 결국 국민의힘과 기재부 안으로 한다면 부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됩니다. 심지어 유산취득세 도입에 따른 세수 감소 얘기는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부자 감세 또 숨기는 것입니까? 유산취득세 도입 준비는 최소 2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졸속으로 추진할 일이 아닙니다. 제도 설계를 정교하게 해서 중산층 이하에게도 혜택이 가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 현장에서는 상속세 때문에 살던 집을 팔아야 하는 중산층들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관계없는 것과 연관지어 발목 잡지 말고 중산층 세부담 완화를 위한 민주당의 미세 조정안 배우자 공제 10억, 일괄 공제 8억부터 신속하게 처리하는 데 협조하길 바랍니다. 유산취득세 전환은 시간을 갖고 논의해도 늦지 않습니다. 3. 헌법이 정한 예산 편성권을 가진 기재부는 추경부터 내놓는 것이 맞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기재부 등을 떠밀어 유산취득세 도입을 발표케 한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권영세 위원장은 지난 6일 부랴부랴 유산취득세 도입을 발표했습니다. 아마 조기 대선을 앞두고 상속세 이슈 주도권을 민주당한테 빼앗겼다고 생각되니 마음들이 급해진 모양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최 대행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최 대행은 나쁜 공직자입니다. 최 대행에게 촉구합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을 1.9%에서 1.5%로 하향 조정하고 최악의 경우 1.4%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35조 원, 한국은행 15에서 20조 원, 국민의힘 15조 원 규모의 추경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계속 침체하는 가운데 추경부터 현실적인 제안을 내놓으십시오. 최 대행에게 거듭 촉구합니다. 국민과 국가만 바라보십시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내란 특검법 수용 등 내란 종식에만 힘쓰길 바랍니다. 최고의 민생 대책은 조속한 내란의 종식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